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와, 요즘 업종 선택을 하는 난이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또 로봇이네요. LG전자가 실적 기대감과 함께 로봇주로 재평가되면서 어제 그 무거운 LG전자도 단번에 신고가를 터치했습니다. 동시에 LG전자가 지분을 한 8% 정도 보유하고 있는 아크릴이란 회사도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BH까지 로봇 모멘텀이 붙으면서 급등했죠. 어제 저희도 썰전에서 마지막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수급도 쌍끌이로 메이저들의 러브콜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플러스 현대차와 기아도 다시 수급이 붙으면서 상승했는데요. 로보텀이 다시 재개된다면 어떤 기업을 봐야 할까요? 그리고 이처럼 로봇이 다시 간다면 기존의 원전, 전력은 또 쉬어가는 걸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걸립니다. 장 마감하고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시간 외에서 본장의 상승폭을 다 반납했습니다. 손바뀜의 구실이 되는 것 아닌지 오늘장의 동태를 좀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요즘 시장의 메인 키워드 가운데 하나로 중국이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유통, 엔터 다 엮여 있는데 SM이 지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엔터 섹터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이브가 성적을 공개하는데 과연 이 온기를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번 주도 이제 한 2거래일 정도 남겨두고 있네요. 연휴 직전이라서 수급 공백, 또 미국의 매크로 이벤트가 있어서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은 대기하고 있지만 시장은 꿋꿋이 나아갑니다. 저희도 연휴 전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모닝콜이 울리네요. 일어나서 썰 좀 불러 가보시죠. 네, 벌써 주 후반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지싹 이지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대표님 오늘 의상 아주 산뜻한 걸 입으셨는데 감사해요. 연휴 맞이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까? 네, 이제 또 쉴 생각을 하니까 또 이렇게 산뜻하게 입게 되네요. 맞아요. 포트폴리오를 잘 정리를 해놔야 또 연휴가 길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좀 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부터 더욱더 신중해집니다. 첫 번째, 어디로 가볼까요? 로봇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로봇의 대장은 원래 현대차, 기아였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신예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LG전자. 사실 신예라 하기엔 좀 많이 부끄러울 수 있죠. LG전자가 가전용 로봇의 거의 시초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갑작스럽게 실적에 로봇주로 재평가가 되면서 어제 단번에 신고가에 안착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인 것 같아요. 일단 어저께 상승이 거의 24%까지 고점을 찍었고 종가는 22%에서 마무리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따라 붙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어저께 차라리 만약에 따라 붙으셨던 분들은 좀 수월할 수가 있지만 오늘 횡보를 하거나 오히려 좀 밀렸을 때는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는 있겠지만 추격 매수, 오늘 상승 탄력이 나왔을 때 바로 좀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구간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방적으로 더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저께 거래량이 2021년 초, 2020년 후반대에 들어왔던 거래량만큼 사실 거래가 확 붙어줬어요. 거래 대금이랑.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도 AI, 로봇 관련된 메시지를 시장에 끊임없이 던져주기는 했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받지는 않는 모습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피지컬 AI 그리고 알고 보니까 LG 계열사 쪽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LG 이노텍도 이번에 로봇의 눈을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피지컬 AI 시대에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업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시장의 반응이 좀 붙어준 것 같고 요즘에는 증권사 리포트의 영향력을 시장이 크게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그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영향력도 받아간 것 같고 상당히 저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는 좀 현대차랑 격차는 많이 벌어지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가 이제는 가전 로봇, 가전 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좀 그런 이미지를 탈피해서 로봇 쪽으로의 좀 시세가 붙어주는 건 어저께 좀 확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시장 항상 새로운 걸 원하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신박하다. 그러네. LG가 있었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오늘 조금 눌러간다면 네. 갈 수 있다. 그러면 LG전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LG이노텍도 상당히 같이 할 수 있는 그룹사 계열 가운데 하나인 것 같고요. 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와 마찬가지로 전고체 쪽에서 또 활약을 할 수도 있고 LG가 지분 투자한 아크릴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마치 삼성전자가 그렇죠? 레인보우의 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물론 지분의 차이는 좀 많이 네. 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아크릴. 한 8% 정도 지분을 투자를 한 네. 것 같은데 꽤 예전부터 지분을 투자를 갖고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협업 관계가 상당히 좀 오래됐는데 결국 AI 키워드를 지금 시장에 LG 그룹주가 전면으로 내세운 가운데 AI 인프라 쪽에 AI 플랫폼 쪽에 어떻게 보면 그 기술력을 갖고 있던 기업이 최근에 2025년 말에 상장을 했고 이 부분이 이제 부각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가 시세는 좀 열려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저께 그 힘의 강도를 본다 하더라도 어저께 저도 이 기업이 계속해서 여기저기 좀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되길래 도대체 무슨 기업이길래 이름도 되게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크릴. 네, 로봇이라는 그 모멘텀 그리고 LG가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그 시점에 딱 맞물려서 시장에서의 이런 기대감이 실려진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지금 로봇주가 예전보다는 동력을 잃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어제 현대차가 움직이는 거 그리고 LG가 로봇이라는 키워드가 붙었을 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로봇은 아직까지 확실히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많이 있는 산업과 테마라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아크릴도 좀 추가 시세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눌렸을 때 LG 그룹사 안에서 탑픽은 LG전자겠죠? 현대차처럼. LG전자가 가장 강하고요. 네, 1번은 네. LG전자, 2번은 LG이노텍 보고 있습니다. BH는 어떻게 보세요? BH는 저는 KH 바텍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후발로 약간 네. 따라가는 느낌. 그래서 일단 원래는 애플 폴더블, 뭐 애플 17에 그쵸. 대한 호조 이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게 맞는데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KH 바텍처럼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제가 KH 바텍과 좀 차별화를 해서 차트도 보고 기술적으로 봤더니 아직까지 BH는 룸이 좀 많이 남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새로운 기업, 새로운 산업 이런 거를 항상 원하는데 그와 생각을 맞물려서 했을 때는 또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도 괜찮던데 지금 자리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건가요? 사실 이런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가능하기는 해요.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그쵸. 물론 요즘 대형주는 뭐 무게를 생각 안 하고 그냥 가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혹시라도 좀 더 변동성이 있는 쪽은 이런 변동을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크게 뭐 급등 출발하는데 굳이 따라붙자라고는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네. 혹시라도 아크릴이 좀 더 매력적이긴 하지만 BH도 혹시라도 횡보하거나 살짝 뭐 보합권에서 출발한다라고 한다면 수급을 이용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수급을 활용한 매매 전략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네. KH바텍도 힌지 기업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폴더블에서 뭔가가 어쨌든 생각해보면 로봇도 그래요. 그죠? 맞아요. 뭔가 이제 구부리고 네. 접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확장되는 거. 마치 OLED 기업들이 태양광에서 확장되는 이런 맞아요. 느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근데 신예만 가는 게 아니고 대장이 같이 가서 또 고민이 됩니다. 현대차랑 기아가 메이저들이 워낙 그동안 이제 팔아치우다 보니까 주가가 좀 개인의 힘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 없지 않았어요. 근데 메이저가 다시 들어왔단 말이죠. 자, 로보텀이 이제 다시 살아난다면 결국에 대장은 이쪽으로 갈까요?
대장은 대장이요?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장은 항상 새로운 걸 바라기는 하지만 네. 결국에는 그 새로운 것들에 대한 시세가 가고 나서는 대장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산업을 봐도 대장은 항상 대장의 역할을 네.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아틀라스의 영상을 보신 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상당히 레벨업이 많이 됐습니다. 네. CES 이후에도 레벨업이 많이 됐고 이제는 여러 제조 현장에 투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제조 현장이 단순 작업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많은 변수가 존재할 수 있는 게 바로 제조 현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양한 스킬이 늘어난다라는 건 그만큼 제조 현장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서 CES 일정 이후에 로드맵만 제시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불씨도 좀 사그라들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영상을 통해서 어쨌든 불꽃이 계속 타오를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는 연료를 부분은 계속 부어주네요. 네,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현대차를 대장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로봇 전체 탑픽 딱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제 방송 보신 분들이 로봇 이야기, 종목들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그때그때 어디 쪽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지만 항상 네. 큰 카테고리는 대기업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액추에이터 관련된 부품주를 좀 좋게 보고 있어서 지금 LG 쪽이 좀 시장의 부각을 많이 받잖아요. 로보티즈? 네. 그러니까 현대 가는 무조건 봐야 되고요. 현대 그룹주는. 네, 네. 근데 이제 로봇으로만 우리가 한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LG 그룹주 그리고 액추에이터 또 네. 로보티즈가 다른 로봇주들보다도 최근에 추세가 좀 나쁘지 견조해요. 않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지켜볼 필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로보티즈는 또 제가 기억하기로 코스닥의 대장이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같이 또 수급에 대한 기대감까지 받고 있습니다. 대장은 변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근데 우리가 시장에서요. 한 주도 섹터가 딱 하나만 있으면 이런 고민이 필요가 없을 텐데 또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발 호재가 하나 들려온 게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죠. 이게 우리 시장에서는 호재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마이크론이 이제 엔비디아의 HBM4 공급은 안 하는 걸로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루머였을까요? 지금 마이크론 측에서는 우리 다 준비가 됐고 출하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새벽에 상당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 SK삼성전자 7대 3의 비중이라고 했는데 이거 조금 줄어들어서 악재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여전히 HBM4 시장은 견조하다라는 호재도 받아들일지요. 이게 심리적인 부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호재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큰 악재로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다행이네요. 그 이유는 네. HBM4 관련돼서 마이크론의 이런 양산에 대한 일정이 잘 순조롭게 진행된다라는 이 충격은 이미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한번 나왔다가 계속적으로 말이 바뀌었었고 그러다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투톱이 단독으로 이제 양산을 해서 납품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과정 속에서 점유율이 이제 우리나라가 다 100%를 가져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주가가 더 견조해진 건 있지만 뭐 그 이슈가 나왔다라고 해서 폭등이 나오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시장은 수요가 넘쳐나고 그리고 이번에 마이크론 쪽에서 컨퍼런스 이야기가 나온 걸 보니까 수요에 대해서 2026년까지 이 수요는 계속해서 이후에도 타이트하게 될 것이고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캐파 확장에 대한 부분들에 더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 이틀 정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물론 이게 쉬어간다라고 하기에도 너무나 견조하긴 했지만 네. 오히려 마이크론의 이런 수요 확장에 대한 부분들을 초점을 맞춰서 상방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네.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념이 없고요. 혹시나 또 불안해하실까 봐 원체 많은 분들이 대국민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점검 차원차 한번 안심을 덜어드리는 격으로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렇게 지금 로봇이랑 반도체만 봐도 할 게 많은데 또 눈길을 끄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빌미를 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데 바로 원전이죠.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대장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컨센서스를 하회했어요. 물론 우리가 기다리는 건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수주를 얼마큼 따오는지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 뭐 컨퍼런스 콜이나 뭐 이런 데서 우리 그런 좀 찾으셨어요? 발견하셨습니까?
만약에 예. 그런 게 있었으면 좀 주가가 굉장히 좀 좋았을 텐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네. 크게 받아가지는 네, 못하는 저만 못 찾은 건 아니었네요. 네,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좀 다행스럽다라고 네. 생각하는 부분은 뭐 지멘스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 우리가 이제 해외 쪽에서 약간의 가스터빈 시장의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보면 지금 가스터빈 관련돼서 전력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가스터빈도 역시 수주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들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체는 이렇게 최대치로 올라가다 보면 경쟁 구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역시 밀리고 있어라는 쪽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시장이 이렇게 수요가 폭발적이면 기회는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더욱더 확장이 될 것이고 또 북미 시장을 이미 진출을 해서 빅테크 수주를 받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실적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수주를 추가적으로 더 받아낼 수 있어.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컨콜에서 찾기보다는 다른 기업들의 이런 실적이라든지 여기서 바로미터를.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그런 어떤 트리거적인 역할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방 지지력에 대한 부분들은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고요. 예. 횡보의 시간은 좀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팔 이유가 모아가는 네, 오히려. 그렇게 크기보다는 수요가 점진적으로 폭발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쨌든 지금 가고 있는 시장 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모아가시거나 좀 그냥 들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의 시세가 워낙 답답하니까 우리 기술 한전산업 쪽으로 탄력이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은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시죠? 단기적으로 내가 원전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옴에 따라서 수급적으로 나는 지금 원전 쪽에서 시세를 빨리빨리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하시는 게 맞아요. 무조건 두산 에너빌리티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원전 산업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시각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이 바라는 그런 분위기에 좀 편승해서 가는 것도 네. 맞지만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두산 에너빌리 같은 종목을 모아가시는 것도 왜냐하면 일단 한미협정을 통해서 진짜 원전이 미국에 진출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EPC 수주를 받아낼 수 있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랑 뭐 한전기술 그리고 현대건설 뭐. 이쪽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시세를 보인다라고 해도 장기전으로 가겠다 하신다면 그쪽을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원전 쪽의 이슈를 내가 잘 포착해서 좀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급 활용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건설도 사실 가볍진 않은데 말씀해 주시고 엄청난 시세를 보였거든요. 또 이런 기대감, 시계열에 맞춰서 한번 다른 전략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력주는 또 같이 원전이랑 묶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인프라니까. 대부분 신고가 접근했는데요. 산일 전기만 남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이거는 좀 궁금한 부분인 게 특수 변압기 쪽으로 상당히 수주를 잘 받고 있고 3분기 때는 좀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실적이 아쉬웠지만 이번 4분기 때는 실적도 심지어 좋은 부분인데 여기서 받아가지 못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시장이 만약에 3사가 지금 너무 견고한 거예요. 3사가 수주를 계속 받고 맞아요. 수주 잔고가 역대치고 그랬을 때 굳이 너무 좋은 이슈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데 키 맞추기를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반응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력기기 섹터의 종목들 보면 요즘에는 쉬지 않고 가고 있긴 하지만 중간중간 눌림목을 주면서 이왕 할 거면 수주 잔고 탄탄하고 계속해서 수주 이슈가 전달이 되는 쪽을 선택하자라는 쪽에 심리가 좀 강하게 특히 전력 쪽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산일 전기를 나쁘다고 생각은 저는 하고 있진 않지만 네. 속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산일전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철회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네. 생각은 하지만 난 좀 속도감을 원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력 3사가 속도감은 좀 더 있을 수 있다. 근데 산일전기 굉장히 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찌 좀 반대네요. 그죠? 대장이 원래 조금 뒤에 가고 중소형 단이 조금 더 탄력적인데 여기는 좀 워낙 대형 3사에 아직 룸이 남아있다 보니까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섹터 안에서 자꾸만 후발주자의 격을 찾는 게 어제 저희 금융 얘기했을 때도 메리츠만 남았네요 했는데 메리츠 결국 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단순하게 좀 그런 접근도 한번 고려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종목별로 접근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이거는 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저는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뭐 에보뮤니 임상 결과가 좋았다라는 건 어제 많이 들으셔가지고 아실 텐데 일단 임원 지분 매도 때문에 전일에 급락했던 분을 점상을 하면서 다 만회를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빠지기 전에 자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상한가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좀 민감할 것 같기는 한데 네. 일단 개인적으로는 추가 시세는 오늘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어저께 상한가 마감된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아예 안 풀리더라고요. 네, 갭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임상 2A 이상의 결과치 자체가 너무 잘 나왔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지금 에보뮤니 추가적으로 빅파마 기업에게 기술 이전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증권사를 통해서 지금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수취할 수 있는 로열티 수령금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에보뮤과 같이 가는 구도보다는 예전에 유한양행의 렉라자가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한 단계 더 빅파마 쪽으로의 기술 이전을 했을 때 확장이 되는 흐름, 뭐 유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확장되는 흐름 속에 수취할 수 있는 로열티가 늘어날 것이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에보문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 자체가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바라보고 있고 그게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한 네.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 한 10만 원까지도 제시를 하면서 추가적인 룸은 좀 남아있다라고는 저도 생각은 하지만 네. 이제 여기서 만약에 갭상승에서 출발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익 잡지는 실현에 말고. 대한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네. 6월 달에 지금 룬드백 관련돼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좀 결과치가 임상 결과 발표가 있어요. 근데 그게 6월 달이라서 조금 좀 남았네요. 시차가 있어서 네. 그 시차를 이용해서 오히려 그때를 기대하시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너무 급하게 따라붙기보다는 그게 네. 낫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오히려 빠지면 좀 괜찮습니까? 네. 6월까지 좀 길게. 왜냐하면 에보뮤니도 오늘 새벽에 약세로 마감했어요. 뭐 어제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네. 좀 쉬어가는 차원일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SM도 어제 실적을 발표했죠. 오후장에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화되는데 오늘은 하이브가 성적을 공개합니다. 하이브는 뭐 지금 당장의 실적도 그렇지만 3월 달에 BTS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엔터 안에서 탑픽은 뭘 보세요? 저는 엔터는 하이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하이브만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예. 하이브가 이번에 4분기 실적은 좀 안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하이브를 이제 하나의 이제 기준점으로 우리가 작년으로 돌아갔을 때 블랙핑크 완전체 모였을 때 YG 엔터가 엄청난 시세를 플러스랑 같이 보이면서 다른 엔터들도 다 끌고 가줬거든요. 그래서 BTS를 필두로 해서 하이브가 이번에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아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YG 그리고 SM, JYP까지 시세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저께부터 엔터주가 좀 움직이기 시작을 네. 했어요. SM 실적 나오기 전부터. 그래서 저는 뭐 요즘에 게임주도 좀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엔터주랑 게임주도 어쨌든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풍부한 시장이기 때문에 수급이 분산되는 맞아. 부분에 있어서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 물론 주도주는 계속 가긴 하겠지만 이런 소외된 섹터에서도 기회를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엔터주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 게임, 그리고 또 하나 뭐 카카오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오늘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 안에서 시장의 주목도를 따진다면 어떤 거를 살펴보실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수급 분산의 측면에서 뭐 엔터, 게임, 카카오 이런 기업들 보실지 아니면 주도도 원체 볼 게 많아요. 지금 시장은 정신이 없어요. 하루 종일 정말 너무 많은 섹터가 올라오고 근데 돈 벌긴 참 어렵단 말이에요. 네, 오전에는 빠질 것 같다, 오후에는 또 견조해지고 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분산이 되면 오히려 더 종목 잡기가 힘들어지지만 지금 이제 명절을 또 앞두고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저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막상 시장이 강했지만 너무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이제 정말 성장 스토리와 확고한 부분이 있는 종목군들은 그러니까 저는
두 개의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끌고 가는 종목들을 하나 두고. 포트폴리오를 두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수급의 유동성 장세를 좀 활용해서 수급이 이동하는데 어느 정도는 좀 큰 비중이 아닌 상태로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가는 전략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갖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은 반도체가 어떻게 될지 저도 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네, 반도체와 로봇으로 갈지 아니면 또 그 수급이 분산돼서 소외됐던 섹터로 같이 나눠질지 궁금해집니다. 돈이 많은 시장이니까요. 한번 지켜볼게요. 명절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